사람들 TV. 오늘 소개해드릴 역사신간은 한서대학교 장경희 교수의 국장과 왕릉이라고 하는 조선 국왕의 사후세계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은 국장 절차와 왕릉의 조성 과정을 통해서 본 국왕의 사후 상징성에 대한 그런 심도 깊은 탐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왕이 죽은 후에 육신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는 유교윤리의 실천과 종법사회의 건설, 왕권의 유지와 영속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의 절차와 왕릉의 조성의 각 단계에는 국왕의 권위를 세우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산처럼 크고 높은 왕릉의 규모는 백성이나 신하의 무덤과 차별화되어 있었고, 국장이나 왕릉 조성 과정에 쓰이는 여러 물품이나 조형물들은 죽은 국왕이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국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유지하게 만드는 시각적인 장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고의 것, 최상의 상징물들, 이런 것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 시대 문화 역량이 응집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 왕실에서 국왕의 사후 그 육신을 어떻게 다루어서 국장을 치르고 왕릉을 조성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재현하는 듯이 보여주면서 거기에 쓰인 물품이나 조형물들의 시각적 요소가 드러내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내내 지키고자 했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국왕과 왕실 문화를 상징성의 측면에서 탐색해온 왕실 문화 총서의 그 완결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저자는 홍익대학교에서 미술공예과를 졸업했고 미술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조선 왕조 왕실 가례용 공예품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미술사가입니다. 현재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이고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등의 문화재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주요 저서로는 북한에 있는 고려 왕릉을 연구해서 정리한 고려 왕궁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왕릉을 연구한 조선 왕릉, 그 다음에 의궤 속의 조선 장인, 왕실의 그 여러 문물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그림, 이런 걸 의궤라고 하는데, 의궤 속에서 본 조선의 장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구 논문으로서는 흉내 도감의 장인 연구, 조선 후기의 산릉 도감의 장인 연구, 조선 태조비 신의왕후의 재릉에 관한 연구 등 주로 이제 조선 후기의 왕릉과 그 왕릉에 관련된 물품들에 관한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낸 장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과 왕릉이라는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서는 국장과 왕릉의 전통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능묘 제도에 대해서 1장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조선 왕릉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의 왕릉의 원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요.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조선시대 태조, 그러니까 조선 초기의 왕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국왕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5일까지를 그 초상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아주 시간의 순서대로 혼을 부르는 복, 그 다음에 시신을 씻기는 절차, 새 옷을 입히는 습, 그 다음에 염하는 거, 죽은 시신에게도 이제 음식을 올리는 반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신이 이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설치하는 그런 설빙. 주로 이제 이 장에서는 돌아가시고 처음 5일 동안에 벌어지는 초상 기간에 있는 그런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약 5개월 동안 빈전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빈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왕이니까 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전을 설치하고 여기서 말하는 제공 후 관인데 관을 제작하는 것. 이 5개월 동안 빈전을 설치하고 계속 그 제공, 오치를 하거든요. 방부나 뭐 방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오치를 하는데 그 하는 그 5개월의 과정을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빈전을 떠나서 왕의 시신이 능에 안장이 되는 그런 과정, 그것을 이제 인산이라고 하는데요. 발인하는 것, 그 다음에 반차도, 그러니까 행렬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남기는 그 반차도를 그리는 과정. 그래서 이제 그 4장에서는 주로 그 운구가 궁전을 떠나서 왕릉에 안장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현궁은 지하궁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왕릉을 조성하는 그런 과정, 관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명기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러니까 그 사후 세계에서도 계속 현재 삶을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평소에 쓰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작게 만든 것을 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기를 집어넣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5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장은 주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지금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왕릉 봉분 옆에 쭉 뭐 비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인석들, 무인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기물들이 돌로 만든 기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기물들에 관한 국왕의 그 육체를 지키는 그런 그 기물들에 관한 설명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는 상징 코드. 그러니까 조선시대 국왕의 상장례는 유교적 예법에 대한 고정을 거쳐서 조선 초기에 정리되었고 이 예법은 거의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의 그 상장례만 보더라도 조선시대가 상당히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국장과 왕릉에서의 의례 절차에서 국왕의 몸, 사후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왕의 죽음에 걸맞는 절차에 따르는 각종 무물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 상징성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국왕의 사후에는 예서에서 정해진 대로 국왕의 시신을 닦거나 감싸거나 입히거나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물품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시각적 대상물이어서 국가는 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통제함으로써 국왕의 권위와 왕실의 위엄을 시각화하려고 했습니다. 재료의 품질이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품질의 천이나 실, 나무나 못, 칠이나 안료 등까지 규정대로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료가 준비되고 도구나 시설이 마련되면 그것을 능숙한 솜씨로 구현할 수 있는 장인이나 화가가 규정된 크기나 형태 및 문양으로 그 기물들을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왕실의 국장에서 사용되는, 그 다음에 왕릉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그 상징적 물품들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당시 문화의 최고 수준의 결집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실이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상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조선 초기에 마련된 이러한 상장례의 예법들이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조선 왕실의 그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했다시피 왕이 승하한 후 3일부터 5일까지는 염습 과정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승에서 분리된 시신이 저승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습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돌아가신 왕의 몸은 그걸 채백이라고 하는데, 이 몸을 제궁이라고 하는 왕의 관에 넣어서 빈전이라고 하는 곳에 안치를 합니다. 이 빈전은 왕이 생전에 거처하던 궁궐 내 편전에 설치를 했는데, 입관하기 전에는 그 제궁에, 그러니까 왕의 몸을 관에 넣기 전에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관에 얼음을 채우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오치를 했습니다. 오치를 하게 되면 방충이나 방부, 방습에 탁월해서 국왕의 시신을 잘 보존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때 이 제궁을 칠할 때에는 후대의 왕들, 그러니까 왕자들이나 왕위 계승자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인받는 그런 어떤 절차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궁궐에 머물던 국왕의 시신이 왕릉이 있는 산으로 옮겨지게 되는, 산으로 모시는 것을 인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국왕은 비록 시신이지만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인산인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 국왕의 운구 주변에 도열을 해서 왕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는 거죠. 국왕의 운구를 실은 가마는 수백 명이 사교대로 메고 그 길을 가야 했고, 그가 죽은 국왕이지만 그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제대로 호위하기 위해서 누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서서 가야 하는지 발인 반차도라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일일이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풍수에 따라서 명당이 정해지면 국왕이 영원히 누울 현궁, 즉 지하궁전을 마련했고, 이승에서 국왕이 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뒤 저승에서도 국왕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지하궁전을 꾸민다는 관념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조상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문제,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의 왕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의미화하고 상징화하고 제도화했는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암사에서 나온 장경희 교수의 국장과 왕릉이라는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